근데 일론 머스크는 아예 다르게 해요. 기존의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새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 모든 학생들한테 그 예술 작품을 3시간 동안 보고 있으라고 시켜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더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미래학자 데니얼 핑크가 얘기하는 하이 컨셉의 접근 방법입니다. 하이 컨셉이 뭐냐고요? 이게 하이 컨셉, 하이 터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이 컨셉은 원래 연극이나 시나리오, 영화를 쓰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개념이에요. 이게 영화 중에 하이 컨셉 영화가 있고요, 로우 컨셉 영화가 있고 그렇대요. 대표적인 하이 컨셉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단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영화. What if?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 라고 하는 큰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하이 레벨의 큰 질문. 대표적인 예가 쥬라기 공원. 쥬라기 공원에서 만약 공룡이 우리 시대에 다시 살아난다면, 이 질문 하나로 모든 영화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공룡을 만들고 주인공은 누구고 다 상관없고, 먼저 가장 큰 질문은 공룡이 우리 시대에 살아난다면. 또는 뭐 백투더퓨처처럼 만약 우리가 미래와 과거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이런 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 안에 짜잘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게 하이 컨셉. 근데 반대가 로우 컨셉이죠. 로우 컨셉의 경우에는 뭐 이 영화는 몇 세 사이에 어떤 관객이 볼 테니까 주인공은 누구를 만들고 이 주인공이 공감을 일으키려면 이런 걸 해야 되고라고 하는 뭔가 요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만족한 스토리를 써봐 라고 이제 된 영화가 로우 컨셉 영화인 거죠. 뭔가 이게 숨 막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뭐 로우 컨셉이 나쁜 거고 하이 컨셉이 좋고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들에 있어서는 이런 로우 컨셉의 접근 방법이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렵죠. 자, 영화나 연극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이게 비즈니스에도 적용이 됩니다. 로우 컨셉부터 갈까요? 대표적인 로우 컨셉 비즈니스가 어디냐면요, 자동차 회사예요. 자동차 회사는 2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자동차를 만들죠. 하나하나의 부품들 레벨들까지 챙기지 않고는 자동차라는 걸 만들기가 어려워서 혁신을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는 한 거죠. 근데 대표적인 하이 컨셉 비즈니스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하이 컨셉 아이디어로 바로 비즈니스까지 연결된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가 뭐냐? 일론 머스크의 하이퍼루프입니다. 하이퍼루프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 빠르게 가고 싶은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구처럼 쏘아주는 이런 관이 있으면 어떨까? 라고 한 아이디어를 일론 머스크가 정말 아이디어 차원에서 화이트 페이퍼로, 백서로 써가지고 기본 스케치를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연구소들이, 기업들이 내가 이거 만들어 볼게 라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디테일한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정말로 지금 만들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큰 아이디어, 하이 컨셉으로부터 시작된 형태의 비즈니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누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그런 접근 방식을 만드는 것은 하이 컨셉 접근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숲을 보는 사람이 좀 하이 컨셉의 아이디어를 만들기가 좋고, 나무까지 하나하나까지 내려가 가지고는 커다란 숲을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론 머스크 얘기도 나왔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하이 컨셉 방식이 아니라 본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자신이 물리학자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조각조각 나눠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내가 파악하고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First Principle Approach라고 해서 제일 원칙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아무도 만들어 보지 않았다고 상상하고 내가 이걸 만드는 첫 번째 사람이면 어떻게 만들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보통은요,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걸 하고 있는 딴 애들이 어떻게 하나 봐요.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그럼 딴 애들이, 경쟁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요거보다 조금 싸게, 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요거보다 조금 더 잘 만들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게 사실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0에서부터, 제로에서부터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작할 건데 라는 형태로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걸 즐겨요. 대표적인 예가 스타링크 프로젝트. 전 세계의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래. 근데 이걸 기존의 회사 같으면 이런 거죠. 지금 어떻게 깔려 있는데 해저에까지 이렇게 광 케이블이 깔려 있고 연결을 해야 되고 돈 많이 드는 일이네. 어려운 일이겠다. 뭐 어떠한 혁신이 있을까?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아예 다르게요. 기존의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새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 지구 어디에서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지구 전체를 덮어버리고, 그러려면 인공위성 몇 개를 쏘아 올려야지? 나는 스페이스X도 있으니까 쏘아 올리지 뭐. 그래서 매년 쏘아 올려요. 지금 벌써 100개 넘게 올라가 있어요. 이 서비스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 스타링크 프로젝트라는 것의 아이디어의 시초가 된 것도 아까 하이퍼루프처럼 그냥 아주 원초적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근본에서부터 어떤 솔루션을 만들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코어가 되는 첫 번째 원칙을 내가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접근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접근 방식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봤고요. 뇌과학자와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로 유명한 창의적인 뇌 시리즈에 나오는 유명한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맨이고요. 창조하는 뇌라는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와 함께 책을 쓴 앤토니 브랜트입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어떠한 새로운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론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bending, breaking, blending. 그러니까 밴딩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한 가지를 그 한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펜을 우리가 쓰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걸 가지고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코를 후빈다든지, 이건 좀 그렇다. 어쨌든 뭐 이거를 그 쓰는 게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방식을 찾는 것, 이걸 이제 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구부리는 거. 두 번째가 브레이킹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분해하는 거예요. 펜에서 색깔이 나오는 파트는 무엇이고, 쓰게 하는 끝은 무엇이고, 뭐 지우게 하는 건 무엇이고, 그럼 이 구성 요소들을 분해해서 또 다른 용도에 쓰일 수 있게 하는 거, 이걸 브레이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블렌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전혀 다른 스타일을 합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가 범 내려온다, 이겁니다. 네, 판소리는 잘 못하고요. 이게 최근에 거의 3억 뷰가 나왔대요. 정말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줬는데, 판소리와 인디밴드의 음악과 거기에 정말 멋진 댄스 무브까지 서로 다른, 사실 잘 맞지도 않은, 한 번도 같이 해보지 않은 조합들을 합쳐놓은 거잖아요. 근데 합쳐졌는데 너무 멋진 작품이 나온 거죠. 이게 대표적인 블렌딩의 예입니다. 창의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한다고 그래요. 밴딩, 브레이킹, 블렌딩. 뭐 하이 컨셉 이야기도 했고요. First Principle Approach, 그리고 뇌과학자와 디자이너가 이야기하는 방법론들. 근데 요것들은 이제 몇몇 케이스라고 한다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특히 스탠퍼드 대학교의 D스쿨에서 창의성과 관련된 정말 레전드 강의를 매년 해주고 계신 창의성 전문가가 있습니다. 티나 질리크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의 창의성 수업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광범위한 창의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경우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어떤 기업을 설립하거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혁신가들, 창업가들이 이 수업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창의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은 세 개의 묶음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상, 그리고 창조, 혁신, 뭐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또 세분화돼서 스텝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인 상상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 첫 번째 스토리는 하버드 대학교의 예술사, 건축사 교수님인 제니퍼 로버츠 교수님의 수업 방식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 교수님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술사 수업이에요. 예술 작품에 대해서 뭐 리포트를 써야 되고 예술 작품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모든 학생들한테 그 예술 작품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시간 동안 보고 있으라고 시켜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항의하고, 내가 그냥 보고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리포트 쓰면 되지, 내가 지금 이 예술 작품을 3시간 동안이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게 말이 돼요? 라고 하는데, 안 돼. 3시간 동안 한 작품만 보고 있어봐 라고 모든 학생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학생들이 진짜로 3시간 동안 그 작품만 보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숨겨진 메시지, 내 안에 질문들이 떠오르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 예술 작품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상상을 위한 첫 번째 티나 젤리 교수의 팁입니다. 관계를 맺어라. 참여를 해라. 영어로는 eng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 보고 훑고 지나가는 거는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안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입장이 되어야 그때부터
상상도 생기고 새로운 시점도 생기고, 그래서 3시간 동안 한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서야 네가 리서치를 하건 조사를 하건 뭐 글을 쓰건 리포트 쓰는 일을 시작해도 된다 라고 했었던 이해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동의하는 게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어떤 작품들과 일들과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창의성을 제대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스텝이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요 engage라고 하는 관계 맺음의 관계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envision이라고 그래요. 구상을 한다라는 게 직역일 텐데, envision.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의 선까지 구상을 해라. 그냥 막 아무거나 떠올려, 이게 상상이 아니고 관계를 맺고 내가 그 관계를 어디까지 맺을 건지 나만의 선을 정확하게 그리는 것, 이것이 상상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으로 가요. 창조. 근데 창조라는 것 역시도 그냥 만든다고 창조가 아니라고 그래요. 진정한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만들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인지했을 때 제대로 창조라는 작업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동기부여의 근원이 되는 것은 데니얼 핑크라고 하는 동기부여 전문가에 따르면 3가지라고 해요. 자율성, 내가 선택해. 내가 어떤 것에 끌리고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선택해. 두 번째는 성취감,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점점 잘해가는구나. 성취감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또 의미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율성과 성취감과 의미, 이 3가지가 모든 동기부여의 기본이 된다. 그리고 일단 창조를 시작했잖아요. 동기부여도 됐어요. 그래, 이거 만들어 보는 거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실험 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periment. 상상에서 창조까지 갔고, 그 다음에 3번째가 혁신의 단계라고 합니다. innovation. 근데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상상했고 만들어봤고 이걸 넘어서서 아무도 만들어보지 않은 걸 만드는 거예요. 혁신을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뇌를 보면서 우리가 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혁신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에 있어서는 2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focus, 집중, reframe, 틀을 바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뇌에서 봤죠. 어떻게, 왜, 이거를 정말 깊이 몰입하는 이 포커스, 몰입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몰입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새로운 틀로 만들 수 있는 리프레임. 그래서 요 6가지,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과 창조와 혁신으로 가는 데 있어서 관계를 맺고 내 관계의 선을 그려서 정확하게 구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동기부여가 돼서 만들어 보고, 그 만들어 본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리고 정말 깊이 집중하지만 또 새롭게 틀을 깨고 다른 틀로 보는 이 모든 과정이 창의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접근을 굉장히 좋아하고, 왜 실리콘밸리에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 창의력 강연이 레전드인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막 상상해라, 뭐 창조해라, 이걸 넘어서서 3시간 동안이나 그 작품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걸로 관계 맺음을 시작한다. 멋있지 않나요?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찐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길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유는 창의성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 여러분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창의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난 안 돼, 뭐 난 창의적이지 않아, 내 머리는 이미 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 안에는 충분히 창의성이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꺼내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더 창의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 창의성을 잘 발굴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